여러분, 드디어 태풍 상사가 끝났습니다. 솔직히 중간에 이게 뭐야 싶은 구간도 있었는데 마지막 회는 딱 태풍 상사다운 결말로 잘 묶어줬죠. IMF 한가운데서 버티던 사람들 이야기답게 크게 한 방 터뜨리기보다는 묵직하게 마음에 남는 엔딩이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회 줄거리 간단히 정리하고 왜 이 결말이 IMF 드라마답게 괜찮았는지 리뷰해보고 마지막으로 태풍 상사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까지 한번 상상해서 풀어볼게요. 우선 16화에서 제일 먼저 정리된 건 다본테크와 마크 그리고 특허 싸움이었죠. 표상선에 잠입했던 태풍팀이 결국 퍼즐을 다 맞춰냅니다. 마크가 다본테크 초소형 냉각 팬 특허를 노리고 일부러 회사를 부도까지 내서 싸게 먹으려 했던 것. 보통 드라마라면 여기서 주인공이 우리가 특허를 먹는다, 우리가 가진다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강태풍은 완전 반대로 가버립니다. 아예 특허를 무료 개방해버리는 말 그대로 판을 통째로 뒤집는 전략을 선택하죠. 신문 일면에 특허 개방 선언이 실리고 경매장에서는 더 웃긴 장면이 벌어집니다. 마크는 다본테크를 소유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겨우 10,000원만 써내고 강태풍은 미선 상사 이름으로 3,000만 원을 쓰면서 다본테크를 품어버리죠. 이 장면이 사실 이 드라마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소유가 아니라 공유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평판과 신뢰, 그리고 진짜 가치는 태풍 쪽으로 돌아오는 구조니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표현준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그는 마크의 투자를 믿고 파나마급 선박을 무리하게 계약했고 다본테크 특허를 넘겨줄 걸 전제로 중도금을 맞추려 했는데 양해각서 하나 믿고 이미 돈 들어올 걸로 마음속 계산을 다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특허가 풀렸고 마크는 나한테 줄 특허도 없는데 이 계약이 왜 유지되냐라며 손 털고 나가버리죠. 결국 표현주는 선박 중도금은 막아야 하고 회사는 위기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 회사 자산 다 담보로 걸고 태풍 상사까지 팔아버리려 하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표바코를 외진 병원에 감금해 놓고 사억 담보 대출까지 받으려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기서 태풍 상사답게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죠. 배송 중 고마진 구명관이 표바코를 지켜내고 강태풍은 컨테이너째 실려가는 표바코를 막아서 다시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 시골길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가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장면이었어요. 표바코는 말 그대로 세상이 지옥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반대로 태풍의 아버지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세상은 꽃과 열매라고 가르쳐 온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강태풍이 이런 말을 하죠. 현준이는 아버지에게서 세상은 지옥이라고 배웠겠네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세상은 꽃과 열매라고 배웠는데 이 한 문장이 왜 같은 시대를 살아도 누구는 태풍이 되고 누구는 표현준이 되는지 그 차이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교육, 환경, 돈에 많고 적음 그 이전에 어른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한 세대를 갈라버린다는 걸요. 결국 표바코는 회사로 돌아와 아들에게 내가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직접 경찰에 고발하죠. 우리가 드라마 내내 봐온 모든 범죄 목록을 들고요. 이 장면이 잔인하면서도 묵직했던 이유는 그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아들이었고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무너지는 모습에서 그냥 벌 받아서 시원하다로만 끝내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죠. 결국 표바코는 세상은 지옥이다, 이긴 놈만 살아남는다라고 가르쳐 온 아버지로서 자기 교육 방식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고 표현주는 그 가치관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상태로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 세대가 무너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태풍 상사가 다시 숨을 틉니다. 사장 컴백 장면에서 직원들이 우르르 뛰어나와 껴안는 그 컷이 IMF 이후를 버텨온 직장인들한테 주는 작은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한번 완전히 무너졌던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꽃과 사람을 먼저 보는 태풍이라는 것까지. 이 와중에 태풍 상사의 로맨스와 가족 서사도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왕남모는 노래 경연에서 자작곡을 부르면서 부자는 못 될지도 모르지만 평생 옆에 있고 싶다라며 오미호에게 진심을 고백하고 둘은 바로 포옹하고 바로 결혼까지 직행하죠. 할머니 연문이는 왕남모 어머니 손을 잡고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다며 반지를 끼워주고 오범은 누나를 빼앗겼다고 서럽게 울면서도 사실 누구보다 축복해줍니다. 강태풍과 오미선도 서로의 꿈을 선물합니다. 미선은 태풍에게 꽃씨를, 태풍은 미선에게 대입학원 수강권을 선물하죠. 여기서 태풍이 화원은 이제 필요 없어요. 제 꽃은 여기 태풍 상사에 피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드라마 처음에 장미 품종 개발 꿈꾸던 청년이었던 태풍이 마지막에는 사람이 꽃이다라는 메시지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그리고 엔딩. 2001년 IMF 채무전액 상환 뉴스가 TV에 흐르고 점심시간에 을지로 거리를 활짝 웃으면서 걷고 있는 태풍 상사 사람들. 나라가 IMF를 버티고 다시 일어선 시간과 태풍 상사가 부도 매각 배신을 다 버티고 다시 서는 시간이 한 프레임에 겹쳐지면서 이 드라마가 그냥 기업 드라마가 아니라 IMF 세대를 위한 작은 위로였다. 이 느낌이 확 들어오는 엔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엔딩 이후 태풍 상사 사람들은 각자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먼저 강태풍. 엔딩에서 이미 직원도 늘고 회사도 성장했고 IMF 이후 모범 중소기업으로 소개될 정도로 자리 잡았잖아요. 태풍은 아마 무리한 확장보다는 사람과 기술의 가치를 지키는 쪽으로 회사를 키울 겁니다. 앞으로도 처음부터 크게 먹자가 아니라 같이 오래 가자에 더 가까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어느 순간부터는 IMF 때 자신들을 버티게 해줬던 동네 공장들,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장기 납품 계약을 맺어준다든가 청년들 장학금, 실습제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풍이 그런 거 안 하고는 못 베길 캐릭터잖아요. 오미선은 어떻게 될까요? 태풍에게 학원 수강권을 선물 받았고 이제 미선의 꿈 차례가 온 겁니다. IMF를 겪은 세대 여성으로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 됐지 무슨 대학이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텐데 태풍이 그런 모든 소리를 한 방에 밀어내주는 거죠. 미선은 아마 진정한 상사맨이 되고 나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 유통 혹은 디자인 마케팅 같은 걸 전공하고 다시 태풍 상사로 돌아와서 사람 냄새 나는 경영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왕남모와 오미오는 거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둘은 돈 많이 버는 삶보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같이 사는 삶을 선택했잖아요. 왕남모는 음악, 오미오는 끼와 에너지. 둘이 합쳐서 작은 음악학원, 보컬학원 혹은 문화센터 같은 걸 열 것 같아요. 표바코와 표현주는 해피엔딩 속에서 유일하게 쓸쓸하게 남는 부자였죠. 표현주는 감옥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선택을 곱씹게 될 거예요. 강태풍은 왜 나랑 같은 조건이 아닌데도 저렇게 서 있는가? 정말 아버지 말처럼 세상은 지옥이었나 아니면 내가 지옥을 선택한 건가? 이 질문을 계속 물어보게 되겠죠. 예전처럼 한 방에 크게보다는 두 번 다시 누군가를 속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새 삶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표바코는 이 사람은 끝까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출소 이후에도 내가 틀렸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아버지는 아닐 거예요. 다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가르친 결과가 아들의 몰락으로 돌아왔다는 걸, 그리고 태풍 같은 청년이 옆에서 보여준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걸요.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 상사라는 회사 자체도 IMF 세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겁니다. 작지만 사람을 버리지 않는 회사, 위기 때 직원부터 자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같이 버티는 회사. 이런 이미지 덕분에 지원자들도 끊이지 않고 거래처도 꾸준히 붙느니 소리 없이 단단한 회사로 남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태풍 상사의 결말은 엄청난 반전이나 자극적인 비극 대신 버티고 견디고 결국 다시 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세상을 꽃이라고 가르친 아버지와 지옥이라고 가르친 아버지, 그 둘의 선택이 만들어낸 세대의 간극, IMF라는 시대를 버텨낸 수많은 진짜 아버지 어머니들의 얼굴이 이 드라마 속 인물들 뒤에 겹쳐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소 투박한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